안녕하세요. ENS 행정사TV의 행정사 이도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, 바로 단기 방문 비자인 이 C3 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C3 비자 같은 경우는 90일 미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비자고요. 그리고 모든 심사와 발급은 한국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이 제외공간, 한국 영사관에서 모든 심사와 발급을 진행을 합니다. C3 비자는 세부적으로 C3-1부터 C3-10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C3-1 같은 경우는 나머지 C3-2, C3-10 외에 이 90일 미만 체류하는 분들이 받는 아주 포괄적인 비자입니다. 그리고 C3-2 같은 경우는 한국 여행사가 아닌 그 영사관에 등록되어 있는 해외 여행사에서 모집하고 신청한 분들이 단체로 받는 비자가 C3-2 여행 비자입니다. C3-3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비자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성형외과나 치과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으로 들어오는 비자가 바로 C3-3입니다. 그리고 C3-4 같은 경우는 업무 목적입니다. 업무 목적,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바이어 미팅, 그리고 어떤 업무 계약서를 쓰기 위한 목적, 그 다음에 어떤 공장이라든지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한 폭넓은 상용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자가 바로 C3-4 비자입니다. 그리고 C3-5 같은 경우는 한국과 FTA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런 무역 관련된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상용 비자가 C3-5이고요. 그리고 C3-6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우대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초청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로서 이것도 역시 상용 목적에 맞는 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C3-7 비자 같은 경우는 도착 비자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국내에 입국한 뒤에 한국 공항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받는 비자가 C3-7 비자입니다. 사실 이와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해당이 안 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해당되는 나라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C3-8 같은 경우는 동포 방문 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나 본인 부모, 본인 조부모까지 동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90일 미만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 그리고 C3-9, C3-9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체 여행 목적이 아닌 개인이 한국에 여행 가기 위해서 받는 비자가 C3-9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C3-10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환승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가 C3-10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C3-1부터 C3-10까지 비자를 설명을 드렸는데요.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이 바로 C3-4입니다. 왜냐하면 보통 무비자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목적은 여행이라든지 친지 방문에 대한 목적이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비즈니스 미팅차, 회의차 들어오는 범주는 포함되기 때문에 무비자인 나라, 한국과 무비자인 나라에서는 크게 이 C3 비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. 오히려 이 취업 비자인 이 C4 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이 C3-4 같은 경우는 보통 무비자가 아닌 나라에서 이 C3 비자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. 왜냐하면 그 세부적인 목적, 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무비자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90일 미만 체류해야 되고 이런 목적인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C3 비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.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90일 미만 체류하는 분들이고 여행 목적인 경우에는 C3-2, C3-9입니다. 이 둘에 대한 차이는 단체 관광이면 C3-2 그리고 개인 관광이면 C3-9입니다. 당연히 C3-9 같은 경우는 영사관마다 소득증명원, 재직증명서, 그 다음에 재학증명서, 통장 잔고증명서 등에 대한 부분도 요구할 수 있고요. 또 C3-2 같은 경우는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에서 모집을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폭넓은 범위에서 상용 목적인 경우에는 C3-4 아니면 C3-1을 받아야 됩니다. 영상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. 보통 C3-4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기업이 초청을 하고 개인은 안 됩니다. 기업이 초청을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 역시도 대표자이거나
재직 중인 상태에서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영사관에서 그 외국인에 대한 잔고증명서, 임금 내역서, 그리고 기타 재산에 대한 부분, 신원 보증에 대한 부분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시산 비자를 준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목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영사관마다 그 비자 코드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.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서류에 대해서 사본 접수가 아니고 반드시 원본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영사관에 문의를 주시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